940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세수가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A, B, D, F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세수식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가로줄은 B의 두 배, 맞죠?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과 똑같다. 따라서 A 플러스 14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적어볼까요? 가운데 거의 두 배, EC는 6 더하기 D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바로 얘가 0이니까 가운데 거 두 배 해봤자 0이죠. 그러면 E와 F의 합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세로로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니 식이 몇 개 나온다? 6개나 나와요. 저 가운데 그 두 배, 12는 A와 E의 합과 같고, 자, 여기는 가운데 두 배, EC는 바로 B 플러스 0이니까 B와 EC는 같다는 말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운데 거 D의 두 배는 14와 F의 합과 같다. 이렇게 6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6개의 식이 있으니까, 맞죠? 뭐, 대입법, 가감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B는 여기서 B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2분의 A 플러스 14가 되고요. 되나요? 또 뭐 예를 들어 B 여기 있는 B, A 우리가 두 개를 바로 연립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근데 B가 2시인데 이 여기에 2시를 대입하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4시가 되면 A와 C에 또 관계식이 있나요? 그런 관계식도 안 보이죠. 지금 얘들이 딱 두 개가 있는 문자가 딱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DE는 있나요? DE도 없고. 자, 그러면 B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D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D는. 자, D는 여기에서 요식에서 2분의 14 플러스 F로 나타낼 수가 있죠. D가. 맞나요? 그런데 또 F는 여기 F를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 마이너스 1로도 표현할 수 있고. 맞죠? 자, 그러면 F와 A와의 관계식은 없나요? 없죠.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맞물려 돌아가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일단 B는 2분의 A 플러스 14. 맞죠? 자, 그러면 자, D는 지금 2분의 14 플러스 F인데, 자, F가 무엇으로? 마이너스 2로 바꿀 수가 있고, 또 2를 A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는 바로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F죠. 아, 자, E보다는 F로. 왜냐하면 여기 F를 이용하기 위해서 F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F 자리에 무엇을? 마이너스 2를 써볼게요. 그럼 2를 A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은 2분의 14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바로 A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A 마이너스 12. 자, 따라서 D를 2분의 바로 A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A는 그대로, B는 2분의 A 플러스 14. 됐나요? 자, D를 우리가 D를 2분의 A 플러스 2로 표현했죠. 얘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자, 그러면 F만 나타내 봅시다. F.
F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를 또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우리 조금 전에 F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A 플러스 12, A 마이너스 12죠. 따라서 여기에 A 마이너스 12를 바로 F 자리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 A가 이 A와 없어지고 자, 2로 통분해 보면 요 10부터 계산해 보면 여기도 A가 마이너스 A 없어지죠. 그러면 2분의 14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2 바로 6이네요. 그리고 6 플러스 12가 되어서 자, 값을 찾지 않아도 이 값은 A, B, C, D를 몰라도 자, 18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식은 많지만 딱 떨어지게 A값, B값을 바로 찾기가 불편해서 선생님이 자, A라는 문자로 한 문자로 표현해 보니까 A가 다 소거가 되어서 이 값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41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1이고 제곱의 합이 165일 때 세수의 곱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수를 우리 보통 A-D, A, A 플러스 D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합이 21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수를 모두 더하면 3A가 되어서 3A가 21이 된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A 값을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A 자리에 모두 다 무엇으로 바꾸어서 바로 7로 바꾸면 세수가 7 마이너스 D, 7, 7 플러스 D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제곱의 합이 맞죠? 제곱의 합이 165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7 마이너스 D를 제곱한 거 그리고 7을 제곱한 49 그리고 7 플러스 D를 제곱한 게 바로 얼마가 된다? 165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7 마이너스 D제곱과 7 플러스 D제곱을 보면 자, 또 기억나나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인데 합의 제곱 플러스 차의 제곱은 바로 각각 제곱의 합의 2배가 된다는 거 기억나나요? 따라서 여기 합의 제곱이고 여기는 차의 제곱을 더한 꼴이 되니까 2배의 합, 두 배의 각각의 제곱 바로 7의 제곱과 D의 제곱을 더한 것의 2배가 바로 이렇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49를 더한 게 바로 16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배의 49 더하기 D 제곱은 얼마가 된다? 49를 빼면 되니까 바로 116이 되고 49 더하기 D 제곱이 얼마다? 5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 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9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D가 3일 때는 무엇이죠? D가 3이면 어떻게 되죠? 이 수열이 4, 7, 10이라는 거고 D가 마이너스 3이라면 바로 10, 7, 4가 되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렇게 몇 가지 만들 수가 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과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 이때 세수의 곱은 동일하게 얼마가 된다? 2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42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는데 자,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하나의 근을 A-D 또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알파, 베타, 감마면 문자가 세 개지만 이렇게 나타내면 A와 D 문자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세 근의 합이 바로 3A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3차의 계수분의 2차의 계수의 부반대니까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자, 따라서 A는 얼마다?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을 A 자리에 모두 다 5로 바꾸어 놓으면 5-D, 5, 5 플러스 D가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인데, 자, 물어보는 게 상수 K를 물어보죠. 요 상수 K를 물어보면, 물론 세근의 합을 했으니까, 바로 K는 두 근 길이의 곱의 합이고, 또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05가 되니까, D 또한 찾을 수 있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상수 K를 물어보니까, 바로 이 5가 이 방정식의 근이죠. 얘가 이 세 근 중에 요 하나도 근이니까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겠네요. 따라서 굳이 나머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지 말고 K 값만 구하려면 5만 대입하면 5의 세제곱 125 마이너스 15 곱하기 여기가 5의 제곱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5K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05가 0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안에 5가 있으니까 5로 약분하면요. 25가 되고요. 얘는 5를 하나 약분하면 15 곱하기 5로 표현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K가 되고 5로 약분하면 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 곱하기 5가 얼마죠? 75니까 자, 25 마이너스 75 플러스 K 마이너스 21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에서 21을 빼면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4 마이너스 75는 마이너스 71이니까 자, K 값은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7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3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해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해서 K 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943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의 합이 10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를 어떻게 우리 놓자고 했죠? 자, A-3D 이렇게 두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A-D. 그리고는 A 플러스 D. 그리고 A 플러스 3D. 이렇게 내수의 합일 때는 바로 이렇게 두자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그 내수의 합이 10이니까 네개를 모두 다 더하면 자, 공차 부분은 다 지워져서 바로 4A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따라서 A 값은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3이니까 A를 3으로 다 바꾸어 버리세요. 자, 그러면 네개의 이 등차수를 이루는 수를 우리가 다 이렇게 D로만 우리가 표현이 되니까 이 D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마이너스 135다. 그럼 가장 작은 수가 바로 무엇이죠? 3 마이너스 3D. 가장 큰 수는 3 플러스 3D죠. 이 두 수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35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이? 바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면 9D 제곱이 되어서 얘가 135니까 마이너스 135니까 바로 9D 제곱은 얼마가 된다? 144가 되겠네요. 따라서 D 제곱은 자 9로 나누어 주면
맞죠? 9일은 9에 54, 9일이 54가 되어서 자, D 값은 얼마 된다? 4가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D가 바로 2개 존재하니까 D가 4라면 자,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되죠? 사실 물론 여기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t가 4일 때 3 플러스 3d가 답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3 플러스 3, 4, 12가 되어서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그 수열을 나타내 보면 t가 4일 때는 가장 작은 수가 바로 마이너스 9가 되죠. 마이너스 9, t가 4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7, 15. 이렇게 돼서 공차가 얼마가 돼버린다? 8이 돼버리는 거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D는 4지만 이 수열 자체의 공차는 여기 2D 간격으로 나타냈으니까 공차 자체는 바로 얼마가 된다? 8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수가 이 네 개의 바로 공차가 아니죠. 그죠? D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어떻게 된다? 15,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되죠. 따라서 가장 큰 수는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차 D 값에 따라서 등차 수열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944번입니다. 자, 어떤 직육면체의 밑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로를 무엇으로? 세수가 등차하니까 가로의 길이를 a-b, 세로의 길이를 a, 높이의 길이를 a 플러스 d로 나타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다고 a-d가 가장 작은 수고 a 플러스 d가 가장 큰 수라고 말 못하죠. 공차가 양수면 a 플러스 d가 가장 크겠지만 공차 값이 음수면 a 마이너스 d 바로 가로의 길이가 가장 길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84라고 했네요. 직육면체의 모서리는 12개죠. 그 12개가 가로도 4개, 세로도 4개, 높이도 4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12개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을 몇 배 한 것이 4배 한 것이 바로 얼마다? 84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4 곱하기 이 안에는 d가 사라져서 바로 3회가 되죠. 얘가 바로 84가 된다. 따라서 12로 나누면 바로 a 값이 얼마가 된다? 미안합니다. 12로 나누면 4가 아니죠. 미안해요. 12로 나누면 12 곱하기 7이 84니까 바로 A 값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A 자리를 7로 바꾸면 7 마이너스 D, 7, 7 플러스 D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건널비가 244네요. 자, 건널비는 가로 곱하기 세로. 맞죠? 직사각형이 넓이가 6개니까 가로와 세로를 먼저 곱해버리면 자, 7 마이너스 7과 7 마이너스 7과 7을 곱하면 7, 7 마이너스 d가 2개. 그리고 세로와 높이를 곱하면 또 2개. 그리고 가로와 높이를 곱하면 또 각각 몇 개씩 나온다? 2개씩 나오죠. 그죠? 모든 면이 6개니까. 이해되나요? 그게 바로 얼마다? 244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양면을 2로 나누면 바로 얼마가 된다? 122가 되어서 이 안에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자, 49 마이너스 7D 그리고 49 플러스 7D고 자, D의 부분은 합차에 의해서 49 마이너스 D 제곱이 얼마다? 12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7D 플러스 7D 하나 없어지면 49가 3개죠. 자, 49가 3개면 39, 27에 147이 나와요. 자, 거기에다가 122가 이하하면 되고, 자, 남는 마이너스 D제곱이 이하하면 D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D제곱은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 따라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D가 5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D가 5일 때는 2하고 7하고 바로 12가 되고 D가 마이너스 5일 때는 12와 7과 바로 2가 되겠죠. 가로, 세로, 높이의 바로 길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모두 다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4 곱하기 12를 해도 되지만 2 곱하기 7이 14, 바로 84를 해버리면 바로 168이 바로 이 직육면체의 무엇이 되겠다? 부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945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서 A2가 4고 A5가 20이에요. 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 2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제일 처음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비록 이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선생님은 A1 구하고 A20을 구해서 바로 2분의 항수이니까 20을 곱해도 되지만 자 A2가 나왔으니까 A2를 구하고 자 앞에서 두 번째 거니까 뒤에서 두 번째 거인 19를 구해서 2분의 항수를 곱해도 어떻습니까? 합은 똑같다고 했죠. 왜? 1과 20을 더한 거와 첫 번째와 20번째를 더한 거나 두 번째나 19번째를 더한 거는 똑같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와 18번째를 더해도 어떻습니까? 그 값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이 두 수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다? 공차를 찾을 수가 있죠. 얘가 A2가 A5까지 가려면 공차 몇 번? 세 번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공차 세 번 더해주면 되는데 그 수가 직접 18이 더해졌으므로 바로 3D가 얼마다? 18이니까 이 수열의 공차는 얼마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첫 번째 항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으로 갈 때는 공차 한 번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A2가 4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A19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와 19는 공차가 몇 개 차이 납니까? 몇 칸 차이 나요? 17칸 차이 나니까 A2인 4에서 공차를 몇 번? 바로 17번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4 플러스 6, 7이 42에 102가 되니까 A19가 바로 얼마가 된다? 10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식에 의해서 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도 되지만 두 번째 항 4와 19번째 106을 더해도 첫 번째와 마지막 20번째를 더한 거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얘가 110이잖아요. 110 곱하기 2분의 20은 10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오겠다? 110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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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이 나온다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공차를 우리가 구했고 첫째 항을 구했으니까 첫째 항을 구했으니까 무엇을 이용해도 된다? 바로 SN 공식이 있었죠. 바로 첫째 항을 두 배 한 2a가 되죠. 2a. 2a. a가 얼마? 마이너스 2에. n-1d 기억납니까? n-d 19니까 곱하기 공차 6. 여기에다가 2분의 항수. 이렇게 계산해도 동일하게 얼마가 나온다? 바로 110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46번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졌네요. 일반항이 주어졌으면 모든 항을 다 찾을 수가 있죠. 이때 첫 장부터 제9항까지의 합이니까 자, 그 합을 구할 때 처음과 마지막을 더하면 되니까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하면 3-6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고 마지막 9는요 3, 9, 27에서 6을 빼니까 21이 되겠죠.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더했죠. 2분의 항수 9개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1이 얼마죠? 18이죠. 18 곱하기 2분의 9가 되니까 약분하면 9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81이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47번입니다. 첫 장이 마이너스 40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에 이 첫 장부터 n항까지 Sn에 대하여 Sn이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SN을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SN은 등차 수열의 이 합 SN은 물론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스님이 등차 수열은 뭐라고 했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자, 상수항이 없으니까 여기 끝나야 되겠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이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로 누굴 적어준다? 공차의 절반을 적어준다. 따라서 요 n제곱의 개수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n의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그 n의 개수는 무엇으로 찾자? 첫째 항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첫째 항은 항상 모든 수열에서 누구와 동일하다? 자, S1과 똑같잖아요.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바로 마이너스 40이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43이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SN이에요. 여러분들이 SN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 SN의 생김새,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이 2차항의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그래서 3과 2를 곱한 게 바로 6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함수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러면 얘를 일단 n으로 잠시 묶어보면 3n 마이너스, 맞죠? 43이 되어서 이 SN은요, 항상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죠. 왜? 상수항이 없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 형태의 바로 각각의 n에 해당하는 이 n출이잖아요. n에 해당하는 값들의 점으로 연결한 게 SN이라고 했죠. 자, 이럴 때 선생님 항상 바로 뭐다? 함수로 해석할 때는 이 n절편 위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n절편이 바로 무엇입니까? 0하고 얼마가 되죠? 3분의 34입니다. 따라서 항상 원점은 지나니까 여기가 3분의 얼마가 된다? 4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SN은 양수가 되라. 얘가 바로 SN의 그래프인데, 맞죠? 양수가 되라. 그러면 얘보다 더 오른쪽이죠. 그러면 3분의 43이 약 얼마입니까? 바로
3이는 3, 14니까 14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SN이 양수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는 14점 얼마보다 큰 바로 몇 번째 항이 되어야 된다. 바로 15번째 항부터는 SN이 바로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값 얼마다? 15다를 무엇으로? 바로 그래프 관점으로 생각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무슨 절편, 자, X절편과 동일한 N절편 위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서 S1부터 S14까지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그 값이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자, 15번째 항부터죠. S15부터는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